네, 안녕하십니까, 쌤입니다. 이제 2부는 세무회계 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점수가 나쁘진 않아요. 1차 시험 75점 맞았고 2차 시험에도 63점, 78점 이렇게 맞았으니까 저도 낮은 편은 아니라서 그냥 제 의견 또는 뭐 주위 수험생들, 세무회계를 잘하시는 분들 수험생들의 의견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사실 2차 시험에 할 얘기가 더 많아요.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할 얘기가 더 많기 때문에 1차 시험은 조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세무회계 특징이 뭐냐? 1차 세법의 특징이 뭘까요? 1차 세법에 대한 특징. 여기가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공부량이. 절대적인 공부량이라고 하죠. 페이지 수, 뭐 이런 것만 따졌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머리에 우겨놔야 되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졌을 때는 나머지 세 과목 있잖아요. 회계학개론, 재정학, 행정소송법, 뭐 또는 상법, 민법. 요거 세 개를 합친 거보다 세법이 더 큰 거 같아요. 1차 시험 용도. 1차 시험 과목이 왜냐면 법소부 있죠. 법소부 있고 다 나오죠. 전담면에서 다 나오고 계산 문제, 이론형 문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국조법, 그 다음 조차법 이렇게 네 가지 기타 세법까지 출제가 되니까 이게 공부량 보면 엄청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완벽히 대비하기가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세법을 엄청나게 고득점 맞으려고 하면 세법학을 공부하시고 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1차 시험을 일단 봐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공부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징이 또 한 가지가 1차와 2차의 간극이 제일 커요, 사실. 이게 1차 시험 대비한다고 2차 시험이 대비되는 것도 아니고 2차 시험 대비된다고 1차 시험이 완벽히 대비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조금 방향 설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조금 고민이 많으시는 과목 중에 하나죠. 그럼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는 재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1, 2월까지 한 2월까지 정도는 연습서를 공부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봤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방향 설정을 다르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험생마다 공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계획을 일관적으로 적용해 준다 이거는 다 장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공부 다르게 잡아야 되는데 보실 때 일단은 제시라든지 연습도 공부가 한 3회독 정도, 4회독 정도 됐다라 하시는 분들 요분들 위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분들 위주로 요분들은 지금 연습서를 계속 주로 가져가시되 문제 푸는 거는 아까 제가 저번에 영상 말씀드렸던 원가처럼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세무회계도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풀다 보면은 입금 다 풀면은 뭐 몇 개 까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서를 이제 가로로 푸실 때 뭐 공부 시간은 세법 공부 위주는 한 40% 정도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재무 30, 원가 30, 그 다음에 세법 40, 그 다음에 행소는 재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 굳이 안 해도 돼요.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온다 해도 걔 때문에 떨어질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의 목표 점수는 60, 60, 70, 70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60, 60, 90, 70 그 정도. 행정소득 보거나 90 정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얘기하고 있었죠? 세무회계는 연습서 위주로 일단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시라든지 아니면은 1차 연습서를 이미 한 3회도 정도 가져가 주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습서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건데 가로 풀기로 입금 뭐 2문제, 그 다음에 법인세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부가세, 매출세 한 2문제 정도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2일차에는 법인세, 송금 한 3문제, 그 다음에 금융소득, 소득세법 금융소득 한 2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로 쭉 풀다 보면 휘발이 좀 덜 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얘는 기출문제를 꼭 중간에 끼워주세요. 1차 시험 기출문제를. 2차 기출문제도 물론 좋겠지만 1차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객관식 감을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끼워주실 거고 공부하실 때는 연습서를 이제 풀잖아요. 연습서 푸시면은 입금을 문제를 풀겠죠. 그 문제 풀면은 틀리는 세무회계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오답 노트는 물음 하나만 틀려도 오답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세무회계는 저도 오답 노트를 보면은 거의 다 틀렸어요. 틀렸을 때 틀린 단원들 위주로 쭉 개념을 여기는 전체적 개념을 정리까지 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풀고 나서 내가 맞췄던 틀렸던 간에 그쪽 개념들은 전체적으로 뭐 다른 서브 그 노트들 있잖아요. 강사님들의 요약서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입금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넘겨주시는 정도로
막 납세지가 어딘지 이런 거 씹어먹는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좀 이따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오답노트 작성해 주시고 기출문제는 중간중간에 100가지 문제 기출을 띄워가지고 문제 풀어주시고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된다고 봐요. 기타 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게 저 시험 칠 때 기타 세법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맞춘 건 아니지만은 저는 공부 습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기타 세법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의 공기 강의가 대부분 다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실 때 그거를 내가 듣는 강사님들만 들어보는 게 아니라 기타 세법은 국기법이잖아요. 국기법은 세법학적인 요소도 크고 강사님들마다 강조하는 포인트도 다르고 실제 출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님들 위주로 해서 아니면 내가 들었던 강사님들 또는 선호하는 강사님들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공부를 막 해야겠다, 기타 세법 국기법 다 배워야겠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그냥 강의가 한 12개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고 가면서 또는 쉴 때 그냥 가볍게 그냥 들어주시는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세징수법은 아직은 안 했대요. 3월달 정도부터 하면 되고 조처법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월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국조는 좀 많아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타 세법은 국기법은 그냥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여러 강사님들 강의를 그냥 샘플로 들어보면서 그냥 그 감을 이런 게 있구나, 국기법은 이런 거구나, 실제가 저거지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암기는 나중에 보충해 나갈 거니까 지금 연습서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객관식을 중간중간에 끼워주고 풀다가 이론 정리하시면서 기타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고 가는 길에 출퇴근 길에 또는 운동하면서 가볍게 그냥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까지 버려야 되냐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건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다 버리시는 분, 법인세를 다 버리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작년에 찍어드린 영상은 4488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 얘기일 수도 있어요. 세법은 물론 지금도 적용이 되겠지만 법인세를 일단 버리면 2차 시험 합격이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추천드리는 방식은 법인세 일단은 뒷부분 있잖아요. 공부량이 내가 제시다라고 하면은 가져가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굳이 힘들면 합병 정도만 버려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나머지 연결이라든지 미완료 소득이라든지 토지 양도, 청산, 법인세 이런 것들이 이게 이름이 좀 겁나잖아요. 겁나는데 실제로 양을 까놓고 보면은 양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합병은 양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되면 버리라는 거고 근데 웬만하면 다 가져가 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시험에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모르는 문제 튀어나왔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모르는 문제 튀어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시험장 가서는 어지럽거든요. 어지러우니까 내가 적어도 이걸 안다라고 하고 시험장에 가는 거랑 어떡하지?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니까 웬만하면은 제시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가져가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가져갈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12월밖에. 우리가 2월달 뭐 가져가요? 이미 공부 다 했는데 그때 새로운 개념을 습득시킨다는 게 차라리 그럼 안 가져가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동차기간 그때는 하면 안 돼요. 내가 1차 시험에 버렸던 주제 그때 새로 양도소득 암기한다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세법학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공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져가시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따져봤을 때 뭔가 내가 버렸는데 양이 생각보다 꽤 많이 없네 이런 단원들은 지금 가져가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습서를 지금 해독을 아예 안 해보셨던 분들이잖아요. 아예 안 해보셨던 분들은 참 잘 따져봐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얼마만큼 되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일단 세법에 좀 자신이 있는지 기본 강의 들을 때 좀 암기가 그래도 직부인, 시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무조정의 세부사항이라든지 앞단원이랑 연결되는 단원 말고 뭔가 특정 단원 들었을 때 생각보다 거부감이 많이 없다 또는 이 정도면 객관식도 예제 문제 풀어봤는데 좀 괜찮게 풀리더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심화든 동차든 연습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연습서를 한 번 정도 풀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동차가 어려운 게
객관 시험만 공부하다가 2차 시험 3개월 동안 연습소를 대비하기가 세모에게는 힘들어요. 동차는 약간 물 건너 가거든요. 시험이 뭐 이상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게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또 운이 엄청나게 좋거나 이게 아니라고 하면 물 건너 가니까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내가 좀 풀만하고 공부 지금부터 미친 듯이 내달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연습서를 일단 가져와 주시고 객관식을 1월달에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잘 따져봐야 돼요. 전체적인 이론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정리해주시고 객관식 문제를 가져가 주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 객관식을 대비하는데 계산 문제는 웬만하면 가져가 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연습서 2차 대비를 지금 버린 상황이잖아요.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근데 그 계산 문제까지 버리게 되면 이건 2차 때 답이 안 나와. 3달 동안 뭐 어떻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냥 가서 30, 30, 뭐 30, 30 이렇게 맞고 그냥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거보다는 시험을 떨어지더라도 한번 쳐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시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연습서를 버린다 해도 계산 문제 정도는 쭉 풀어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계산 문제 다 가져가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뭐 부가세 가산세라든지 뭐 소득세에서는 뭐 양도소득 일부 파트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가져가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세무에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1차보다 2차에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게 막 기출 문제도 안 푸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올해 시험이 지금 이제 크리티컬하게 나왔으니까 이게 다음 시험에 이제 어떻게 양을 쳐야 되는지 어디까지 대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주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서 1차 시험 대비하고 2차는 따로 영상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